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쇼핑몰에서 물건이 도착했어요. 물건 산 적 있으시죠? 박스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주문했던 스토어명과 박스에 붙어있는 출고지 스토어명을 비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오면 빡빡 해가지고 그냥 박스 박 뜯고 분리수거를 바로 보내지, 내가 어느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지, 그 쇼핑몰의 판매자 스토어가 뭔지 스토어명을 기억했다가 머릿속에 있고 물건이 도착했어요. 근데 이 스토어명이 그 맞는지 이걸 두 개 비교한 사람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제가 나이키를 분명히 어느 나이키 매장 가서 샀어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샀는데 출고지가 부산이에요. 분명히 나이키는 파주에 있어야 되는데 아울렛이 왜 부산에서 봤지? 부산에 있는 대리점에서 보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고지나 스토어명은 중요하지 않은 게, 물건이 정상적인 제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스토어명은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왜 스토어명이 다르냐라고 연락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스토어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상품명을 잘 써서 노출을 시키는 건가, 그러면 그 광고료를 따로 책정하시는 건가? 아, 저는 광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상품명만 잘 써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상품명만이라고 하기엔 그런 게, SEO 안 맞추고 개떡같이 올린 다음에 상품명만 기똥차게 하더라도 네이버 알고리즘은 이 상품을 좋은 상품이라고, 그러니까 신뢰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제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이버 쇼핑 랭킹 순서, 랭킹 요소 엄청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사실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그것만 1시간 넘게 동안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유튜버들 중에서는 그렇게 재미없는 걸 처음부터까지 차분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대충 그냥 자기 이제 경험과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이야기해서 막 최신성 버프 받으면 된다면서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품명 잘 잡으면 장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SEO 하나하나 다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네이버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가점 주고 이렇게 하면 가점 주고, 그 점수제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상품명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적었고, 중소형 키워드로, 당연히 허리 보호대라고 하면 네이버 1페이지 연예인들 막 착용하고 있는 거 나오는데 저 당연히 잽도 안 되죠. 그래서 중소형 키워드로 했고, 네이버 SEO 잘 맞췄고, 속성, 사람들 속성 무시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앞에 보여드렸던 거 보시면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속성 있잖아요. 이거 적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밑에 없잖아요. 이것도 없고. 전 속성을 다 적었어요. 사이즈. 그럼 왜냐면 내가 허리 보호대 쓰고 싶은데 허리가 작아요. 그러면 S 사이즈를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리 보호대 S라고 치면 제게 떠요. 왜? 여기 속성을 적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좀 허리 까칠까칠한 거 싫다, 난 면이 좋다, 그러면 허리 보호대, 면 허리 보호대, 아니면 소재 필터로 해서 면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또 그 사람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좀 잽실한 사람들은 속성에다가 진짜 이것저것 다 클릭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의 상품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면이라는 거를 상품명에 안 적어도 상품 속성에 적으면 이게 네이버 알고리즘은 상품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속성도 꼼꼼히 했죠. 그 다음에 태그도 잘 달았죠. 상세 페이지도 멘트를 잘 적었죠. 그것도 제가 한번 화면 보여드릴게요. 상세 페이지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 구글에 돌아다니는 이미지로 매출을 저렇게 만들었나, 그 방법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노출되어 있는 가격이 전부가 아니다. 제가 PC가 있으면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PC가 없으니까 구두로 설명해 드릴게요. 노출되어 있는 가격이랑 실제 들어갔던 가격이랑 다른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고 검색해서 최저가 하면 한 10페이지까지는 다 10원이에요. 근데 클릭해보면 실제 내가 사려고 하는 마스크 50매는 플러스 12,000원 돼 있고, 스크랩 이상 그게 스트랩인가? 그거 끝, 그게 10원인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누르면 가격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것들이 많은데, 노트북 같은 거 팔잖아요. 노트북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노트북은 원가에 팔아요. 대신 추가 상품에 뭐 SD 카드, 그 다음에 뭐 외장 하드, 마우스 패드, 그 다음에 그 껍데기 막 이런 거 케이스, 그런 거 팔아서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었는데, 센트룸 멀티구미인데 이 사람은 광고하는 대신 31,000원에 팔고, 이 사람은 19,900원에 팔잖아요. 이게 연예인이 선전해가지고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업체명은 가렸어요. 원래 시원하게 보여주는데 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분이 저한테 신고할 수 있을까봐 제가 가렸는데, 19,900원이잖아요. 사람들은
2만 원짜리 살까요? 2만 1,000원짜리 살까요? 2만 2,000원짜리 살까요? 19,900원짜리 살까요? 그쵸? 어차피 같은 상품이고 브랜드고 묶여있으니까 19,900원짜리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셈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들어가잖아요. 대박이에요. 19,9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결제하려고 했는데 옵션이 있어요. 뭐? 무조건 선택해야 넘어가는 건데 최신 제조 상품 해서 플러스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제하려고 하면 일단 클릭했잖아요. 클릭하면 결제하려면 옵션이 무조건 클릭해야 되는데 옵션이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딱 누르면 최신 제조 상품 플러스 2만 원. 그걸 딱 누르면 얼마에 39,000원 되잖아요.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보여지는 게 최저가니까 이 사람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들어오면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다시 또 찾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뭐 39,000원 그 정도 하겠지, 리뷰도 많고 하니까 사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로켓 배송으로 받아가지고 판매하겠죠. 한 개 팔아서 얼마? 19,000원 남아요. 제가 이거 그 몇 개 팔린지 보니까 3일 동안 20개 정도 팔렸더라고요. 3일 동안 40만 원 벌었어요. 이 방법으로. 그래서 쇼핑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호갱되기 쉬운 게 리뷰 많고 최저가라고 같아서 들어갔는데 옵션 막상 클릭해보면 더 비싼 것들이 많다. 그러면 저희는 이걸 활용해야죠. 내가 어떤 상품을 팔고 싶다. 비타 500. 다 500원 올린 거예요. 그럼 저 얼마 올리냐? 490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제 거 사겠죠? 왜? 최저가니까. 그리고 리뷰는 다 뭉쳐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리뷰가 뭉쳐져 있어요. 그럼 전 490원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사실은 비타 500이 아니라 이제 비토 400이라는 엄청 브랜드 없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480원이고 비타 500은 플러스 500원 더해서 1,000원인 거예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죠. 이건 이제 네이버에서 알게 되면 저는 모가지가 잘리겠죠. 예. 왜냐하면 소비자들을 기만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고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이버에서 걸리면 안 되는데 사실 그걸 검증하기가 힘들어요. 걸렸으면 이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안 했겠죠. 최신 제조 상품이라고 해서 플러스 2만 원, 그게 말이 돼요. 예. 다 최신 상품일 텐데. 그래서 내가 노출되는 거를 싸게 한 다음에 들어와서 그리고 추가 상품이나 옵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쇼핑몰을 키우는 테크트리가 있거든요. 제가 했던 방법인데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도매 사이트 활용해야죠. 왜? 이미지도 없고 내가 소싱할 데가 없으니까 도매 사이트 있는 거 와가지고 단 제품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이슈 있는 상품을 찾아서 올리거든요. 그래야지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져요. 근데 뭐 낚시 이런 거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뭐 이렇게 적게 찾잖아요. 그러면 적게 찾는 상품의 장점도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 그러면 이제 추석 들어오잖아요. 그럼 추석 때는 추석 선물 세트 같은 거 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또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결제는 우리가 하는데 배송은 고객집 연락처를 적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바로 고객한테 가서 나는 그 물건을 보지도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역할은 최저가를 찾는 일인데 이것만 해서는 사실 사업을 키우기 힘들어요. 처음에 쇼핑몰을 키우는 순서는 최저가 상품을 찾는 중개 역할을 계속해요. 주문 들어왔다, UMF 쿠폰 쓰고 11번가 뭐 쓰고 해가지고 최대한 싸게 해서 샀다가 판매가 좀 되네?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 주문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계속 도매 사이트 하면 귀찮거든요. 그리고 도매 사이트도 수수료를 먹고 판매자도 마진을 넣고, 그러면 그때 제조 공장을 연락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도매상을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 그 상품이야, 모든 상품이야 뒤에 쳐다보면 소비자 번호 있거든요. 그냥 거기 전화해가지고 물건 줄 수 있냐? 당연히 안 준다고 하겠죠. 근데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물건을 내가 일주일에 10개 팔렸으면 한 달에 한 40개 팔리니까 물어볼 때는 한 100개 사겠습니다 라고 해서 단가를 받고 실제는 10개만 사는 거죠. 왜냐면 단가를 이미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 단가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타 500을 제가 광동에서 살려고 해요.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전화해요. 안녕하세요. 혹시 온라인 쇼핑몰 좀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거 물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이제 무시하겠죠. 저희 대리점 있고 이거 최소 주문 수량 한 1000개 정도 하셔야지 우리가 판매할 수 있다. 1000개요? 네네. 1000개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요. 대부분 초보자들은 1000개, 저희 그렇게 필요 없고 5개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하고 끊단 말이에요. 끊으면 얻게 된 정보가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시원하게 물어보는 게 MOQ 10,000개? 네, 10,000개 얼마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00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10,000개가 이게 300원이래요. 그러면 저 사실 10,000개까지 필요 없고 이거 테스트 하는 거여가지고 10개만 사는 대신 450원 주고 사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던진 것보다는 비싸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협상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10개 정도 어차피 우리 재고 있는 거니까 450원에 주지. 그래도 우리 남으니까. 이렇게 해서 딜을 하면 사입도 가능해요. 저는 제조 공장을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연락했을 때 물건을 못 받은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다 받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결국 판매하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권자를 찾아가지고 연락해서 MOQ 몇 개냐? 그럼 막 마스크 같은 100만 장이에요. 100만 장. 그 100만 장 그 제가 집에서 쇼핑몰 하는데 쌓아놓을 데 없잖아요. 근데 겁 안 먹고 100만 장요? 그 100만 장 얼만데요? 물어보면 막 계산기 두들고 저희가 첫 거래여가지고 선입금 해야 되고 결국은 가격을 이야기하거든요. 얼마? 한 장당 500원이다. 근데 제가 100만 장까지 필요 없고 사실 한 100장 정도 필요한데 대신 500원보다 한 20% 비싸게 해서 600원 주고 사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좀 고민해요. 짱구를 굴리겠죠. 이거 600원 주고 좀 팔까? 아니면 100만 장 팔아야 될까? 생각하는데 결국은 사장이라고 하면 물건을 파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재고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마진도 좋잖아요. 저한테 팔면. 기존 대리점보다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럼 줘요. 그러면 100장 받아놔서 팔다가 좀 잘 되면 300장 한 번 거래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만 거래하면 그다음부터는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계속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만든 다른 제품도 받아올 수 있고 상세 페이지 다 만든 거 받아올 수 있고 그렇게 쇼핑몰을 키울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중국 사이트에 있는 거 직접 수입해가지고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4단계가 브랜드 제품인데 이 브랜드 제품은 이제 마진이 좋아요. 왜냐면 나와 경쟁하는 제품이 없고 나만 팔기 때문에 내가 인플루언서다 아니면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엄청 국내에 뭔가 괜찮은 획기적인 상품이다 그러면 브랜드로 넘어가면 되는데 저희는 딱 2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위탁으로 물건 팔아보다가 잘 팔리네? 그럼 제조사나 총판이나 도매상 뚫어가지고 내가 한 10개 정도 20개 정도 받아가지고 집에서 포장하면서 보내보고 잘 되면 물건 좀 많이 사서 3PL로 보내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스토어 컨셉 정하는 거는 다 스토어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금방금방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컨셉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나 여자분이나 자기들 취미가 있거든요. 그릇을 좋아하고 인테리어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한 가지 컨셉을 하느냐 다양한 컨셉을 하냐 생각할 때 저는 다양한 컨셉을 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소비자들은 여러분들이 대표님들이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레이저 포인트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네이버에 레이저 포인트 사겠죠? 검색하겠죠? 리뷰 많고 가격 괜찮은 거 사잖아요. 저는 그 판매자가 뭐를 파는지 들어가서 보지 않아요. 소비자들은 99.9% 내가 원하는 걸 검색해서 살 뿐이지 그 사람이 뭘 파는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사실 김치도 팔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 자기가 검색한 것만 검색해서 살 뿐이니까. 그래서 한 가지 카테고리로 할 필요 없고 그냥 돈 될 만한 건 마음껏 올려도 돼요. 오늘 그릇 올렸다가 내일 신발 올렸다가 다음날 TV 올렸다가 그래도 우리 몰에 들어오면 이 사람 잡다한 거 다 파네 전문몰이 아니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스토어에 들어올 확률은 없어요. 왜냐하면 스토어에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 스토어명을 적어야 되죠. 그 스토어명이 또 노출돼야 되죠.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희 스토어명을 누가 알겠어요? 없어요. 상품을 검색한 사람도 자기 상품만 살 뿐이지 원하는 거 그 사람이 뭘 파는지 들어간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스토어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조건이 만족되면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뭔가 이 상품이 좀 입질이 오고 케미가 맞다. 그러면 그때 그 전문몰을 만드시는 게 좋지. 처음부터 전문몰처럼 만든다고 막 캠핑 관련된 상품 등록하는데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쇼핑 검색 랭킹 요소라고 SEO 엄청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만 잡게요. SEO는 계속 로직은 바뀔 거예요. 바뀌고 가중치도 바뀔 거예요. 예전에는 최신성이 제일 좋았는데 네이버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수수료를 땡기고 싶다. 그러면 판매 실적에다가 또 점수를 많이 주겠죠. 왜? 판매가 많이 돼야지 자기들이 수수료 먹으니까. 하는데 사람들이 막 상품명을 이상하게 가공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짜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리뷰 단계에 진짜 이 사람이 구매하고 판매하고 소비자 만족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0가지를 이해하고 상품을 등록하는 사람이랑 그냥 닥치고 상품 등록하는 사람이랑은 노출 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는 이거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상품명, 키워드가 몇 개 있는지 앞에 가중치를 주고 만약에 100점이라고 하면 20개의 키워드를 넣었다. 그러면 한 개당 5점. 근데 만약에 키워드를 5개만 적었다. 그럼 한 개당 20점. 키워드를 3개만 적었다. 그럼 한 개당 33점. 다 키워드 개수에 따라서 앞에 정리와 뒤에 정리에 따라서 가중치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클릭수도 있고 상품 그래서 클릭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이런 거 제안을 많이 받거든요. 트래픽 쏘는 거 계속 유효타 막 이런 거 톡톡 많이 오잖아요. 이상한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효과는 있어요. 왜? 클릭을 하나도 안 받는 상품보다 클릭을 많이 받으면 네이버는 이 상품이 인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구매 전환율이 안 좋다. 그러면 이 상품은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명이 들어왔는데 1명이 샀다. 그러면 구매 전환율이 1%. 그러면 네이버가 이런 생각해요. 아, 이거 구매 전환율 1%인데 어떤 사람은 3명이 들어왔는데 1명이 샀다. 그러면 구매 전환율이 33%예요. 아, 이 3명 들어온 거를 내가 네이버 1페이지에 넣어가지고 100명이 들어오면 33명이 주문하겠네 라는 알고리즘이 돌아가요. 그러면 구매 전환율이 좋은 게 어떻게 보면 계속 앞으로 가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밀어줘야지 수수료가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면 좋은데 뭐를 기억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 클릭받고 찜 받고 싶죠. 판매도 되고 싶고 리뷰도 많이 쌓고 싶죠.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잖아요. 남이 사줘야 되고 남이 클릭해야 되고 남이 리뷰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이거 내가 충실히 적을 수 있죠. 최신성 매일매일 상품 등록하면 되죠. 네이버 SEO 맞추고 쇼핑 페널티 안 먹으면 되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운을 실력으로 만들고 싶으면 지인들한테 링크 만들어서 야 하나 사서 리뷰 좀 달아줘. 몇 개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어뷰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뷰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돈을 들이고 내 지인한테 선물한 거기 때문에 가족 IP가 같으면 주소가 같으면 걸려요. 저도 제가 처음 쇼핑몰 등록할 때 주요도 올렸잖아요. 제 와이프 아이디로 등록해서 리뷰 다니까 바로 블라인드 처리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가족이나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 말고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드는 걸 운으로 하기 좀 힘들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가까운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계좌이체 시켜가지고 야 이거 하나 사서 리뷰 좀 달아줘 할 수 있죠. 왜? 해봤자 10,000원, 20,000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리시면 됩니다. 위탁 판매에서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네. 네이버 SEO 맞춰서 상품 등록하는 건 당연한 거. 그래야지 노출을 잘 되고, 노출을 잘 되면 유입이 되죠. 유입이 되면 구매가 되고, 구매가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상품이 괜찮네 해서 또 노출시켜주고, 계속 선순환이에요. 두 번째는 초기에는 질보다 양에 집중한다. 예, 이거는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상품을 제가 최근에 이제 인터뷰했던 분은 성실맨이라는 분인데, 뭐 그분은 상품이 한 10개 정도 안 되는데 월 매출 1억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한 달 걸린대요. 한 달. 사진 찍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움짤이 몇 개냐 물으니까 상세 페이지 하나에 30개 넘게 들어있다고 그래요. 또 하면 또 움짤 계속 움짤 그래서 내가 재생 버튼 안 눌러도 계속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막 핸드폰 케이스면 막 그 망치로 깨는 거 떨어뜨리는 거 계속 움짤, 막 타이어 바퀴 지나가는 거 그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오랫동안 상세 페이지에 머무르게 하고 하나라도 얻어 걸리게 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전략. 저는 상세 페이지는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이미지 하나, 그다음 멘트 하나 끝이에요. 근데 전 닭등하죠. 그러니까 2명 다 완전 스타일 다른데 중요한 건 둘 다 돈을 벌고 있다. 둘 다 매출은 월 매출 1억이 넘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질보다는 양의 승부를 건다. 그리고 양으로 승부하다 보면 효자 상품이라는 게 나와요. 이 효자 상품은 여러 조건이 있는데 품절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누가 연예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품에 대해서 뭔가 노출이 잘 될 수도 있고 뭔가 100개 올리다 보면 저는 3개에서 5개는 효자 상품이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는 상세 페이지 첫 멘트가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알죠. 왜냐하면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끝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안 사요. 사실 그걸 설득이 안 되잖아요. 설득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올린 의자거든요.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건데 이건 의자인가 침대인가? 에이스 시몬 침대보다 더 편한 마약 의자. 구름 위에 떠다니는 느낌을 의자 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의 끝판왕. 이게 좀 흐리게 보이죠? 왜 마약 의자라 불리는지 앉아보면 1초 만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이게 너무 약을 많이 쳤잖아요. 적당히 해야지. 이거 지금 무슨 마약 의자인데 구름 위에 떠다니는 느낌을 느낄 수 있대요. 근데 어떤 생각하냐면 남자라면 와, 이 미친 거 아니가? 이거 진짜 맞아? 하는데 한번 사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앉아보고 싶거든요. 게임하면서. 그러면 사요. 제가 이걸 좀 많이 팔았거든요. 남들 다 팔고 있는데 남들은 도매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붙여넣죠. 근데 도매 사이트 이미지 보면 설득도 안 가고 감동도 안 가요. 근데 텍스트는 사람이 읽거든요. 읽잖아요. 와, 에이스 시모 침대. 이게 에이스 시모 침대 써본 적 없지만 한 4,500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편하대요. 와, 1초 만에 내 진짜 한번 사가지고 리뷰 먼저 악플 달아야 되겠다 생각하더라도 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매출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모든 상세 페이지 위에 저렇게 멘트를 다 적었어요. 딱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비타민을 판다. 그럼 비타민을 팔려고 하면 고려온단 비타민 파는 사람이 몇천 명 있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한 다음에 노출돼서 누군가 들어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키워드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쓰면 들어오면 과연 고려온단 해갖고 유재석이 나오는 거를 팔면 사람들이 살까? 안 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멘트를 치냐?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비타민, 이 비타민 먹어도 피부가 10년 더 젊어질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멘트를 치면 진짜 이게 되나? 하면서도 사람들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 그 들어왔던 사람이 살만한 뭔가 건덕지를 줘야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상세 페이지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텍스트는 읽는데 그림은 그냥 넘겨요. 쭉쭉 드래그했다가 리뷰 없네? 뒤로 가기.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처음 올렸던 듀오덤이라는 거. 이게 약간 그 꾼기질이 있어야 돼요. 좀 어그로라고 하죠. 후킹. 보면 언제까지 약국에서 비싸게 사는 호갱 되시겠습니까? 약국 듀오덤 한 매에 6,000원. 근데 제 스토어는 한 개에 2,580원. 그러면 건강과 비용을 같이 생각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듀오덤 있는 이미지 하나 밑에 넣었고. 근데 제가 이 제품 지금은 내렸거든요. 이 제품으로 네이버 3등. 광고 한 번 한 적 없고 가격도 비싼데 사실 약국에 6,000원 아니에요. 약국에서 아마 2,000원, 3,000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적은 거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뭔가 여기서 사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약국에서 사실 더 싸면 싼다고 아는 사람들은 안 사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이 거의 반값이네? 그러면 하루 이틀 기다리면 어차피 네이버 그 물건 도착하니까 그냥 기다리고 여기 싸게 살란다 하는데 이게 싼 게 아니죠. 양급 비싼 거죠. 딴 사람들보다. 그래도 사죠. 리뷰도 막 몇백 개 하고 대형 키워드인데도 아무것도 없이 멘트랑 이미지 하나만으로 네이버에서 이 대형 키워드로 3등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쇼핑몰로 돈 버는 방법은 진짜 많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닭등이라고 제 같은 사람 그냥 닥치고 상품 등록한다. 계속 그냥 상품 등록 사람 얻어 걸려라. 있고 샘플을 구매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만들고 상세 페이지를 미리 캔버스 막 해가지고 만드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G마켓 11번가 그 옥션 이런 데서 SEO는 1도 신경 안 쓰고 광고만으로 광고 효율이 좋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제품 한 개 팔면 마진이 10,000원 남는다. 그러면 그 제품을 광고만 돌려가지고 광고 효율이 좋으면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비는 5,000원 쓰고 내가 10,000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결국 5,000원 남는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SEO 1도 신경 안 쓰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광고만 최적화시켜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효백 대표님 이런 분들은 매출이 막 몇백억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브랜드 제품, 연예인 고용해가지고 계속 SNS도 뿌리고 인플루언서도 뿌리고 유튜브에도 홍보하고 해서 브랜드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해외 구매 대행, 중국, 미국, 일본 구매 대행으로 해서 돈 버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저도 제가 인터뷰를 유튜브 하면 오시는데 오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1년 내외. 진짜 길게 한 사람 해봤자 1년 6개월. 다 1년 6개월 이내예요. 근데 나름대로 직장 다니면서 꾸준히 하시니까 한 달에 순수익 다 1,000만 원씩은 벌어 가시더라고요. 해외 구매 대행도 있고 또 잘 팔리면 진짜 병행 수입, 내가 수입해서 국내에서 파는 방법도 있고 제가 내일도 배우거든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 저는 프로그램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완전 무식하게 주문 들어왔다고 도매에서 들어가가지고 하고 진짜 하나하나 완전 그냥 무식하게. 상품 등록도 한 번 쏘면 다 플랫폼에 가는 거 있는데 그것도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써본 적 없었어요. 어려워서. 하나하나 다 그냥 사이트 등록하고 하는데 대량 등록 프로그램 뭔지 알고 제가 충격 먹었어요. 뭐냐면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 그 사이트에 있는 거 쫙 해가지고 대표 이미지를 끌고 가격도 거기서 내가 마진 30% 하면 30% 해가지고 다 올라간대요. 모든 플랫폼에. 미쳤잖아요. 근데 안 해봤어요. 진짜 저게 될까 싶어서 제가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도 한 달에 매출 1억에서 3억 되는 사람을 제가 실제로 만나고 인터뷰도 했어요. 대량 등록 너무 쉬워요. 이거는 그냥 마우스 4번만 클릭하면 그냥 월 1억은 그냥 거뜬해요. 그냥 마진 물어보니까 좀 안 좋으면 20%, 많이면 30%. 그럼 한 달에 2,000만 원을 벌잖아요. 마우스 클릭 4번 해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니까 진짜 된다니까요 하면서 그럼 제가 해볼게요 해서 아무것도 대량 등록을 모르는 사람 제가 배우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 말대로 클릭해서 한 달에 1억이 되는지 제가 되면 유튜브에 한번 올려볼게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반자동
하면서 내가 좀 가공해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투트랙님도 있고 뭐 서과장님도 계시고 정말 유튜버들이나 프로그램 많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하나 해가지고 하신 돈을 많이 버신 분도 계시고 공구 인스타를 해서 공구로도 돈 끌어모으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애기 막 키우면서 막 애기 사진 오고 막 이유식 막 찍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옷을 막 입고 와요. 그리고 갑자기 애기 막 이유식 뭐 팩을 막 만들고 막 음료수를 줘요. 그러면서 계속 찍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스타도 제가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컴맹이거든요. 인스타 한지 이제 3개월 됐어요. 근데 인스타 막 피드 올리고 막 제가 컨설팅 받았거든요. 인스타 하는 방법. 프로필 만드는 방법을 1시간 동안 배운 거예요. 이렇게 완전 그냥 아저씨처럼 젊은 사람 아니지만 아줌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게 인스타 올렸는데 지금 벌써 2,300명 정도 됐거든요. 팔로워가. 그러면 이거 만약에 연말까지 하면 10,000명 됐다. 10,000명 되면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안 된다, 늦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공부, 여기 젊으시잖아요. 뭔가 자기 관심 있는 거 계속 올려가지고 사람만 모아놓으면 돈 버는 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저희가 도매 사이트만 이용하시잖아요. 도매 사이트로 돈 버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네이버의 도매 사이트에 레이저 포인트라고 할게요. 도매 사이트에 10,000원이에요.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7,000원이에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도매국에는 10,000원인데 네이버에는 7,000원이다. 근데 도매국에서 이거 10,000원짜리를 갖고 와서 마진 붙여서 12,000원에 팔려니까 양심적으로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에 있는 거를 도매국에 올리는 거예요. 얼마로? 9,500원. 그 주문 들어와요. 그럼 네이버에 사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도매국이나 네이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내가 도매국에 팔면 되지. 도매국도 수수료가 7%가 8%거든요. 그럼 마진 계산해서 네이버에 있는 이미지는 올려도 어차피 도매국은 폐쇄몰이에요.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들만 있고 네이버 검색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네이버나 쿠팡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이미지를 그냥 그냥 끌고 와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어차피 노출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네이버나 쿠팡에 사서 보내도 되고 쿠팡 로켓 배송 보내면 들키니까 내가 로켓 배송 받아가지고 새벽 7시에 도착하면 그거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도매 사이트에서 나에게 주문한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할 때 좀 많이 좀 사지. 그럼 최소 주문 수량을 10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갖고 와서 팔고 싶은 초보분들, 셀러들이 50만 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선택됐다. 그리고 도매국 순위 100위 안에 들었다. 내 상품이. 초보 셀러들은 전부 다 그냥 만만한 도매국이니까 양껏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을 내가 팔 수 있죠. 아예 제품도 없이. 도매국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업자가 되는 거죠. 소매인데. 그렇게 하셔서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 단 전제 조건이 어느 곳이든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이 대단한 지능이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닥치고 상품 등록하면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야 되고 대량 등록도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누구는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누구는 몇 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그 하다 보면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른 게 있거든요. 그거는 대표님들이 찾으셔야 돼요. 모든 방법들이 다 돈을 벌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하나를 내가 써서 딱 임계점? 그러니까 임계점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30% 정도만 앞선다. 그러면 그걸로 나머지 70%를 못하는 것들이나 포기한 것들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기술적인 걸 알려드려봤자 의미가 없는 게 그건 계속 바뀌고 저보다 더 알고리즘 잘하는 사실 개발자들 오셔가지고 네이버 다녔다가 퇴직하신 분들, 퇴사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네이버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유익할 수 있어요. 근데 기술적인 거는 찾아보면 다 나와요. 유료 강의, 뭐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보다 그냥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벌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한데 그 이야기는 돈 받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너무 재미없고 나 지금 쇼핑몰 상품명 만드는 방법 알아야 되는데 그거 들어갖고 내가 뭐 하겠어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버는 거는 그런 기술적으로 돈 벌면 사실 유튜버들이 돈 떼돈 벌어야죠. 상품 만드는 방법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또 바뀌고.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또 하나 정도는 또 대표님들이 앞서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쇼핑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전자책도 만들고 유튜브도 하고 제가 만약에 뭐 또 기회가 있으면 저는 쇼핑몰 강의보다 이 쇼핑몰 이후나 이전에 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좋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안 되는 핑계거리를 찾고 되는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안 된다 욕하고 대중장 전해서 물건 사입하고 집에서 포장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품 한 몇 건? 상품은 지금 한 2,000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이버는 한 500건, 쿠팡은 1,500건 정도. 배송 부분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저녁 때 저희는 투잡으로 진행하는데 그래도 이제 배송 자체가 하루 딜레이돼서 배송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혹시 쇼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온라인으로? 네. 최근에 어떤 거 사셨어요? 아기용품. 네. 아기용품 오늘 샀어요. 근데 내일 도착 안 하고 내일 모레 도착했어요. 그럼 막 화가 나고 막 전화해서 막 따지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시나요? 제가 아무래도 그 쇼핑몰 물류팀에 있다 보니까 네. 택배사들이 이길 배송을 많이 이길 배송되는 걸 맞아요. 되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잡을 하게 되면 보통 이틀 이상을 잡아야 되는데 그쵸. 근데 저희가 이제 로켓 배송이 아닌 이상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3일 걸릴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저도 물건 보낼 때 오래 걸리는 거는 4일, 5일. 고객 취소하면 뭐 취소 거부 누르면 되는 거고 취소 안 하면 늦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컨트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주문이 만약에 오후 5시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네이버 최저가 찾아서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휴가 가던가 아니면 귀찮아서 제 거 처리 안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안 하고 그 다음날 할 수도 있고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에 화장실에서 막 주문 넣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오전에 빨리 이거 포장하고 집에 가려고 빨리 포장해서 송장 보고 나오면 그 다음날 물건 도착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틀, 3일 걸리든 그냥 그 사람이 보내준 걸 믿는데 단 이제 여기서 어떤 상품을 샀는데 그 사람이 맨날 늦게 보내준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비싼 사람한테 사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상품이 10개 들어오면 10개만 최저가 사는 게 아니라 최저가랑 그 다음 가격이랑 한 3명 사는 거예요. 골고루 3개, 3개씩. 근데 제일 빨리 보내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음에는 몰아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요. 할 때. 하나의 노하우긴 하죠. 예. 아, 상품 선정 기준. 상품 선정 기준이 처음에는 없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내가 도매사에다 뒤져가지고 올리는 거랑 모니터 띄워놓고 진짜 그 종이 꾸겨가지고 던져가지고 부딪히는 거 올리는 걸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왜? 내 실력이 똑같으니까. 뭐 아무리 대단한 거 화장품 같은 거 저한테 3만 원 주는데 인터넷에서 막 20만 원짜리 파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받아봤자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도매 사이트에서 잘 팔리는 순서대로 팔다가 그 다음엔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품절되던가 아니면 뭐 화장품 뷰티 유튜브 나와가지고 한다. 그럼 그런 상품도 올려보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다 올려보는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수요가 확실한 것들 위주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지. 뭐 레이저 포인터 진짜 1년에 팔아봤자 한 달에 팔아봤자 10개 팔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안 올린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많이 먹고 많이 바르고 뭐 샴푸, 로션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주방 세제나 계속 소비하는 것들 위주로 지금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질문 듀오덤은 제가 전자책을 파는데 전자책에 제 듀오덤 상품명을 다 공개해버렸는데 그 상품명 그대로 치면 제 스토어가 노출되잖아요. 제 스토어에 들어와서 저를 해코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광고를 안 해서 막 클릭해서 광고비 날리는 거 없는데 듀오덤 보면서 무슨 쓰지 말아야 될 거 프린트 스크린에서 저기 어디지 저기 신고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식약청에 신고하고 저를 이제 얄밉게 보시는 분들 있어요. 아 정말 재수없다. 계속 뭔가 끄트리 잡고 해서 제가 그걸 소명해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아서 원래는 제가 제 스토어 다 오픈했거든요. 100% 그냥 보시고 싶으면 보시고 참고해라. 어떻게 제 멘트 치는지 했는데 저는 선의로 했는데 누군가는 그걸 악의적으로 활동하셔가지고 이 스토어명이 공개될까봐 상품명 공개하고 제가 강의에 올렸던 상품들을 전부 다 내렸어요. 저 허리 보호대 저 2개만 하더라도 발목 보호대 한 달에 270만 원씩 벌었거든요. 그것도 다 내렸어요. 그냥 참고해라고. 왜냐면 그거 제가 상품명을 이제 바꾸면 모르긴 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 노출돼가지고 타다 하면 제 스토어를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렸고 닭등을 하고 있다가 대량 등록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닭등으로는 사실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어요. 왜냐면 한 달 매출이 1억 넘게 나오면 마진 10%면 1,000만 원을 벌잖아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계속 이제 쇼핑몰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하려면 계속 배워야 되는데 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광고 안 해봤죠. 프로그램 안 해봤죠. 제품 사진 안 찍어봤죠. 상세 페이지 안 만들었죠. 그렇게 2년 6개월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뭔가 괴리감이 느낀 거예요. 사람들은 저한테 미쳤다 하거든요. 말이 저렇게 해서 도는 게 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남들이 쓰는 범용적인 방법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대량 등록도 해보고. 왜냐면 대량 등록은 마우스 클릭 4번으로 월 1억 벌고 순위 2천, 3천이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직원 한 명 200만 원 주고 그 시켜가지고 돌아가면 한 달에 저한테 1,500만 원 이상 남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해봤는데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몰라서 내일 한번 해보고 제가 진짜 성과가 있고 진짜 몇 천만 원 이렇게 벌게 되면 그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하는 방법도 다 유튜브로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닭등의 한계는 있긴 한데 뭐 그냥 먹고 사는 거는 문제는 없긴 해요. 근데 또 하나의 부의 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파시고 계신데 보통 이렇게 잘 파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의로 넘어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사임당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신사임당 쪽으로 막 이 매출보다는 강의에서 하는 매출이 높아서 그 매출보다 순이익이 좋죠.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사람은 일단 수요가 있고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고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강의 안 합니다 하는 것보다 기회가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넘어가는 게 막 찾아요. 저도 이제 원래는 강의를 그냥 줌으로만 했는데 저기서 해달라, 저기서 해달라, 저기서 하는 게 시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했을 때 5만 원이었거든요. 4주 동안 1대1 하는데 계속 그냥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80만 원 계속 올라가는 거고 사람마다 일주일에 제가 그 컨설팅이랑 했을 때 한 18명을 했어요. 목이 피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녹화를 해서 파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 큰 플랫폼에 입점해가지고 녹화된 거 그냥 보고 싶은 사람 1년 동안 팔아.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제일 큰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따지면 돈을 버는 거는 쇼핑몰보다는 강의가 훨씬 더 많이 벌죠. 그리고 그런 제한 좋은 조건이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어서 그 대부분 다 쇼핑몰에서 어느 정도 되면 유튜브 하고 강의하고 전자책 내고 다른 사업하고 또 잘 되는 진짜 유명한 사람은 오프라인 매장 내고 계속 그게 어떻게 보면 순서인 것 같아요. 저도 따라가고 싶어서 단 건 아닌데 신사임당이 가는 그 방향으로 조금씩은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광고 없이 노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 있죠. 그 쿠팡에서는 그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힘들어요.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비타 500을 팔고 싶어요. 그럼 비타 500이라고 상품명을 적고 태그를 잡고 해도 이미 로켓 배송 위에 다 있잖아요. 제트 배송, 로켓 배송.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리뷰 없고 구매 없는 제게 상위 노출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상위 노출보다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면 비타 500을 팔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로켓 배송으로 팔고 있는 사람도 있고 상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에서 내가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켓 배송에 한 개당 5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개만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세트로 하면 10개도 되고 20개도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로켓 배송에 되어 있는 그 상품에 내가 옵션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카탈로그 매칭이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신규로 상품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이미 잘 팔고 있는 로켓 배송에 나는 일반 배송으로 옵션 2개, 3개, 4개, 5개 해서 올리면 들어온 사람이 한 개만 사면 로켓 배송 사겠지만 2개 사던가 10개 사던가 회사 단합회 한다고 100개 사면 저한테 주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상품을 등록해서 상위 노출시키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이미 상위 노출되어 있는 상품에 내가 옵션을 추가하면 어렵지 않게 이미 기존의 옵션 그 상위 노출되어 있는 거에 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상품 등록해도 될 수 있는 게 상품명 뭐 잘 만들고 태그 열심히 하면 이 쿠팡도 알고리즘이 약간 좀 엉망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손가락 밴드인가 손가락 보호대 그거 리뷰도 없고 올렸는데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품명이랑 태그 그 두 가지를 잘하고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남들이 쓰지 않는 거 해야지 약간 좋거든요. 기존에 쿠팡에 올려져 있는 대표 이미지 똑같은 거 올리니까 노출이 잘 안 되던데 그 가격 묶일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이미지. 그래서 좀 잘하시는 분들은 미리 캔버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손목 보대가 있다. 그러면 그 손목 보대 옆에다 병원 모양을 두든 휠체어 타는 사람 두든 뭔가 그림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새로운 이미지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노출이 잘 되는 건 확인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이미지 그대로 복사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더 하나씩이라도 더 더해주든지 아니면 텍스트라도 입력하든지. 그래서 쿠팡 보면 밑에 텍스트 있는 게 그런 용도이기도 해요. 기존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랑은 뭔가 다른 것처럼 해서 상위 노출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들었던 내용이 또 아마 가시면 또 유튜브 보고 계속 오염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를 듣더라도 한번 그냥 도전해 보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1년 정도는 꾸준히 한번 해보자 하면 한 달에 진짜 100만 원, 200만 원은 정말 머리가 비상식적으로 좀 떨어지시는 분 아니고는 하다 보면 다 노하우가 생기고 또 하다 보면 이제 블로그나 SNS나 뭐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계속 배우고 하시면 또 어느 정도 이제
월급 이상의 오늘 벌어서 또 퇴사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시작도 못하고 있었고 사업자 등록증만 등록한 상태였는데 사실 대표님은 5일 전에 알았어요. 5일 전에 알고 그 강의 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상합니다 찍고서 이렇게 그분만 따라해라 라고 해주셨는데 그럴 정도로 제가 찍고서 이제 따라하고 싶은 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밖에서 사인하고 있는데 저 책에 사인받고 싶어가지고 책을 주문했는데 아직 배송이 안 돼가지고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또 아쉬운 것도 있고 일단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갈 수 있어가지고 많이 배우고 또 마인드를 많이 갖추고 갈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직장 다닌 지 지금 이제 10년 차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돈영님도 10년 차 정도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똑같은 이 공감을 엄청 많이 하게 됐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그 찾아본, 시작한 계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또 느낀 점도 비슷하고, 그래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작한 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할지 좀 몰랐었는데 돈 버는 형님들 좀 하신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성과가 나신 것 같아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저도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은 돈 버는 형님들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좀 희망과 또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